10만 6천 건이 이혼을 합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수천억의 위자료를 받았다. 바로 혼수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냥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쳐서 나누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22년 차로 일하고 있는 진형애 변호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결혼, 즉 혼인 시즌이 5월과 10월에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희 첫 방송의 주제는 바로 혼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해 결혼을 하는 커플은 약 21만 커플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 10만 6천 건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합의 이혼, 두 번째로는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이 이혼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이혼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혼 연령은 40대 후반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두 번째로 이혼이 많은 연령이 결혼 이후 4년 미만의 커플들이 두 번째로 많은 이혼 연령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분들은 이런 이혼을 이루기 전에, 혼인 전에 아마 이런 징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혼수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결혼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저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남자가 그러면 집을 하고 여자는 그 집에 걸맞는 혼수와 함께 시댁 가족들에게 드리는 예단을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소위 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결혼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근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산 분할이라는 것과 위자료, 즉 돈 문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 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쳐서 나누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요, 결혼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게 재산 분할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예를 들어서 2억의 돈을 들여서 집을 또는 전세 보증금을 해왔어요. 근데 여자는 그에 대해서 해온 혼수, 예를 들어 1억의 돈을 들여서 혼수를 했고 5천만 원의 돈으로 예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에요. 남자는 집이고 여자는 혼수와 예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합쳐서 3억 5천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절반을 나누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해온 집 또는 전세 보증금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여자가 해온 혼수나 또는 예단. 혼수라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간 이런저런 살림살이들이겠죠. 또는 예단이라는 것은 이 며느리 또는 이 신부가 시댁 가족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법적으로는 증여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그냥 드리는 거. 실제로도 돌려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도 없는 게 바로 선물이죠. 그리고 혼수? 글쎄요. 한 4년 정도 살다가 결국 깨진 결혼에 거기에 들어간 이런저런 살림살이들, 과연 다른 사람한테도 1,000만 원짜리고 500만 원짜리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결국은 남자가 해온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에 여자가 해온 혼수는 그날로부터 사실 재활용 쓰레기가 돼버리겠죠. 또는 예단이라는 것은 한번 주고 나면 끝한 선물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법원에서 맞닥뜨리는 재산 분할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 티격태격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지요. 바로 양쪽 가족들의 관여와 개입입니다.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
자기는 이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찾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온다. 그리고 심지어 시아버지도 그럴 때 같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가끔은 이렇게 뭐 샤워를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기에게 뭐 젖을 먹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냥 시부모님들이 불쑥 문 열고 들어와서 자기가 정말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오실 때는 좀 미리 연락을 하고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처음 몇 번은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또 여전히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셨겠지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이제 이 시부모님이 이제 대노하신 건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어떻게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너는 우리 집에 절대 발걸음 다지 마라 이러면서 며느리한테도 이제 정말 거의 절연의 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그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 관계뿐 아니라 남편과의 문제도 불거지면서 이혼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사안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그 집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오빠 부모님이 해주신 거기는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집을 아무 때나 방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며느리는 분명히 싫고 불편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내가 해준 내 집인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시부모 또는 뭐 가족들의 어떤 부지불식 간의 방문, 이런 걸로 인한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 결혼 생활에 큰 갈등이 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수 정말 제대로 해야 해요. 자, 제가 드리는 여기서의 혼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팁은요, 바로 절대 성별로 역할을 나누지 마라. 성별의 역할을 나누지 마라. 그러면 남자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하고 여자가 혼수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역할을 함께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두 분이 정말 진정한 그 경제적인, 결혼을 통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요, 각자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을 하나로 모아서 그 돈에서 방도 집도 장만하시고, 또 그 돈으로 뭐 결혼에 필요한 뭐 혼수, 또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선물, 이런 것들도 그 돈으로 한꺼번에 모은 돈으로 하셔라. 이것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혼수와 관련돼서 결국 결혼까지 깨진 이 사건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로 하고 남자 측에서 이제 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4, 5억 정도 되는 꽤 큰 돈이었어요. 이제 물론 남자가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여자 집 집으로 리스트가 하나 배달이 됩니다. 그 리스트가 뭐냐? 바로 이제 여자가 해올 혼수 목록을 적은 리스트예요. 아예 여자가 무엇을 해와야 되고, 그에 대해서 어디서 사야 되고, 그 모델 명이 무엇인 것까지 거의 다 정해졌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시어머니용 악어백이 하나 있었어요. 가방이 뭐 이렇게 비싸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더라고요. 신부집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콴펜이라는 브랜드의 악어백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악어백으로 인해서 사단이 난 거예요.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그 며느리가 결혼 직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악어백을 집어 던지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이야기한 거는 이 브랜드가 아니라 콜롬보라는 이름의 그보다 훨씬 몇 배 비싼 그런 브랜드의 악어백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라고 하면서 이제 펄펄 뛰고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 결혼을 깨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그 결혼을 그냥 이 원하는 가방을
차라리 하나 더 해드리는 게 맞나 막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컬럼보 가방으로 그 악어백을 바꿔서 드리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그 결혼은 제대로 못 살고 3개월 만에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 사건으로까지 비화가 됐는데요. 일단 여기서 있어서 야, 우리나라의 이 결혼의 삐뚤어진 문화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나아가서 가족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그게 더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